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쓸모있는 드론 이야기, 오늘 이제 4강입니다. 저는 금홍대 ICT 융합 특수화연구센터에서 일하는 권익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론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의 활용 분야는 크게 민간 분야, 그 다음에 공공 분야, 그 다음에 군사용 드론 활용,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민간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드론 모델 같은 경우는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이 이제 드론 쇼, 군집 비행, 이게 아마 광안리에서 아마 했던 비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드론의 군집 비행 같은 드론 쇼 같은 것들, 드론 엔터테인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그런 부분. 그 밑에 있는 사진은 이제 세종시에서 시범을 보였던 드론의 군집 비행, 이것들이 이제 좀 더 활성화되면 위에서 나와 있는 드론 쇼 같은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겠죠. 세 번째 그림은 이게 피자 배달하는 겁니다. 실제로 세 번째, 네 번째 그림은 세종시에서 주말에 한정해서 세종 호수공원까지 이제 드론을 실제 배달하는 그런 서비스를 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항상 되는 건 아니고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요일에 이렇게 한정돼서 드론으로 피자를 배달하는 그런 것들도 진행되고 있고요. 두 번째 있는 그림은 이제 아파트 촬영이라든가 그 설경 촬영 같은 항공 촬영 부분이 이제 민간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드론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드론으로 지적도를 촬영해서 영상을 찍어서 그 지적도를 만드는,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해서 지적도를 만드는 데 활용되는 그런 분야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농업 분야, 드론이 가장 먼저 이제 활용되기 시작했던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드론은 농약을 살포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드론은 농약 살포하는 게 왜 헬기에 비해서 왜 쉽냐면, 또 좋으냐면, 이제 드론 좀 낮게 떠서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약재가 이제 골고루 살포될 수 있고, 아무래도 헬기는 이제 너무 낮게 나면 위험하기 때문에 공중에서 높은 지역에서 이제 살포를 하게 되면 이제 약재가 논에만 뿌려지는 게 아니라 인근 지역이나 사람 사는 지역에도 이제 뿌려지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드론이 낮게 날면서 하강풍으로 인해서 약재가 골고루 잘 살포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드론을 활용한 농약 살포가 사실은 드론이 가장 먼저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두 개 그러면 이제 드론 축구, 정해진 골대라고 하는 데다가 이제 드론을 조정해서 집어넣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림은 드론 레이싱, 그러니까 개인용 고글 같은 거 써가지고 드론 경주를 만드는 그런 것들도 이제 민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 가운데 있는 그림이 이제 지난번에 김포공항에서 드론, 사람이 타는 드론 택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시범 비행을 했던 장면인데, 저것도 앞으로는 상용화됐죠. 국토부에서 2025년에 인천공항에서 잠실, 그다음에 청량리에서 김포공항에 드론 택시, UAM이라고 부르는 드론 택시의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추진한 일이니까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드론 택시, UAM이라고 부르는 드론 택시가 상용화되려면 굉장히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라든가 제도적인 문제, 조종사 자격 기준, 인증, 그다음에 경로, 이런 것도 사회적 수용성, 이런 것들 같은 굉장히 넘어야 될 법적, 제도적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규제 당국인 항공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제 이것과 관련된 용역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에는 우리가 이제 드론을 타고 공항을 다닐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 분야의 드론 활용 모델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민간 분야와 이제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첫 번째 공공 건설 분야입니다. 건축을 하자면 이제 토지를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드론을 가지고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 관리, 하천을 측량을 한다든지 하상의 변동이, 강변의 변동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할 수 있고, 산림보호 측면에서는 소나무 재선충 피해 조사 같은 거는 사람이 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다고 헬기나 비행기 타고 가기에는 또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이 산림보호 같은 소나무 병충해 피해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인력 감축이라든가 기간, 비용이 훨씬 많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색 정찰, 이제 산이나 이런 데서 이제 사람이 실종됐을 때 적외선 카메라를 장착을 한 드론을 이용해서 실제 사람 수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공공기관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죠. 산림청이라든가 경찰 이런 데서 실제로 저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종된 사람을 구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가끔 보이곤 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송전선의 철탑 안전점검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철탑이 약 43,000개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송전선 철탑의 안전점검 하려면 사람 직접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굉장히 위험하고, 또 비용도 비싸고, 근데 이걸 이제 드론이 고해상도 카메라에 장착을 해서 송전탑을 촬영해서 점검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단축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통계를 위해서 농업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통계 조사 같은 걸 하는데도 드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드론 항공안전 기술을 주고 드론 시범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려 왔지만 드론을 아무데나 날릴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제한된 지역에서만 날릴 수밖에 없는데 항공안전 기술에서는 이제 전국의 7개 지역을 드론 시범 사업 구역으로 정해가지고 이 구역 내에서는 드론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물품 수송입니다. 이건 드론에다가 화물 운반용 키트 한 5kg 정도를 실을 수 있는 운반용 키트를 부착해서 출발지로부터 거점까지 이제 배송을 하는 과정에서 화물 운반이나 취급 시험, 그다음에 운반 기술, 그다음에 장기 채공 가능성 같은 걸 검증하는 그런 테스트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산림보호, 드론의 카메라를 달아서 산악지형에서 산불이라든가 병충해, 그다음에 적외선 카메라, 그다음에 이제 잔불이 얼마나 남았는가. 얼마 전에 이제 동해안에서 굉장히 큰 산불이 일어났는데, 고해상도 카메라 장착해서 촬영하면 이제 적외선 카메라 장착해서 촬영을 하면 이제 잔불이 얼마나 있는지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 지상 통제소에 전송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린 시설물 안전진단. 예를 들어 드론에 탑재된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교량이라든가 건물, 고층 건물, 고압 성전선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진단도 가능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카메라를 달아서 지적 측량, 토지 실태 조사, 또 재난 현장의 실시간 중계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안선이나 드론을 활용해서 불법 어로라든가 밀수, 침입, 그리고 해양에서 일어나는 조난 사고 등과 같은 것들을 이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해안선이나 접경지역 관리 업무도 드론을 가지고 할 수 있고요. 또 무선 통신망을 활용해서 드론의 조종이라든가 자료 전송 가능성도 이제 점검하는 것이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용 UHD 영상을 촬영해서 중계하다든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드론용 레저용 드론 레이싱이라든가 농업용 항공 방제 기술 이런 것들도 드론 시범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한 분야, 우리 공항에서 공항시설 안전용 드론을 활용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항해안전시설을 점검하는 건데, 예를 들어 공항에 가면 이제 라이트가 굉장히 많은데, 이 라이트를 점검하려면 실제 비행기를 갖고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드론을 가지고 영상을 촬영해 가면서, 혹은 드론에 무선 수신 장치를 달아서 이제 공항 주변에 있는 그런 무선국에서 나오는 신호를 점검하는 그런 데도 이제 드론이 활용되고 있고요. 조류 퇴치, 그물로 조류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불법 드론 같은 것들을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드론을 가지고 이제 퇴치하는 그런 것들도 하고, 공항 외곽 경비, 그다음에 항공 장애등 관리라고 해서 이제 공항 주변에 고층 건물이나 이런데 항공 장애등이라 해서 밤에 깜빡깜빡거리는 등을 달아야 되는데, 이것이 고장났을 경우라든가 혹은 점검을 위해서
드론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고요. 오른쪽 제일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이제 대한항공에서 운영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항공기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10m 이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외부 점검하려면 실제 사람이 이제 높은 사다리를 타고서 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추락사고 위험도 있고. 그런데 저렇게 대한항공에서 군집 드론 여러 개를 가지고 군집으로 비행을 시켜서 이제 항공기 외관을 정밀하게 스캔해서 그걸 나중에 갖고 와서 이제 외관에 뭐 이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공항시설 안전용 드론의 그런 것들도 한 분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국방 분야 드론 활용인데, 이제 감시 정찰용 드론은, 뭐 드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사실 150kg가 넘기 때문에, 어쨌든 무인 항공기라고 부르는 게 맞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감시 정찰 분야에서는 중고도, 고고도 무인 항공기들이 있고, 군단급이나 사단, 여단급, 그리고 대대급, 혹은 중대급 이하의 무인 정찰기들도, 감시 정찰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격용 드론은 이제, 자폭형이라든가 소형 공격 드론, 유탄 발사기, 소총 조준 사격 드론 같은 것들도 이제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분야도 활용이 앞으로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 그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드론쇼 코리아에 가서 봤을 때는 드론에다 소총을 장착해서 사격을 한다든지 유탄 발사기를 드론에 장착해서 발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모형이 실물이 나와 있는 걸 제가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용 드론이라고 해서 수송한다든지 조명을 비춘다든지 방송용이라든지 뭐 기지경계용, 그 다음에 군수품 배송, 수송, 그 다음에 화생방 그런 것들을 탐지하거나 제독하는 드론, 그다음에 폭발물 제거용 드론도 이제 활용이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국방 분야 드론 활용 사례를 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ADD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중고도 무인기. 현재 이것이 올해 드론쇼 코리아에서 실물이 전시되어 있는 걸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굉장히 날개 길이가 길고 이제 웅장한 모습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그림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운영하기 시작한 글로벌워크 고고도 무인 정찰이 되겠고요.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은 서치라이트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황이 발생된 지역에 저 드론을 띄우면 저 서치라이트를 비춰가지고 이제 상황을 감시하든지 뭐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모델도 있고요. 가운데 있는 그림 제일 왼쪽부터는 이제 군단, 사단, 그리고 대대급의 무인 정찰기들입니다. 송골매, 서처, 리모아이라고 하는 이제 드론 정찰기가 됐고요. 제일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뭐 미래의 이야기를 합니다만, 환자를 수송한다든지 드론이, 뭐 군수품을 배송한다든지, 저 그림은 이제 환자를 수송하는 드론이 되겠고요. 가운데 있는 그림은 이제 드론 가지고 지뢰를 제거하는 그런 것들도 앞으로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있는 그림은 이제 자폭형 무인기입니다.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피라는 자폭형 무인기가 됐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제가 부산에서 본 유탄 발사기가 달린 드론입니다. 유탄 발사기라든가 소총 발사 드론은 이제 그것이 발사할 때 생기는 충격을 드론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도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모델이 제작돼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드론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드론 비행 시 유의사항, 그 다음에 또 항공 촬영할 때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